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지금 검찰의 항명 사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어제도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오후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일부 이제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공직윤리 차원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질문 취지는 이 법에 금지된 함명이니까 음, 감찰해야 한다는 여당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일 텐데 음, 여기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겠다. 앞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일절 관여한 바 없으니 네. 대통령실이 답할 게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 일도 법무부나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뭐 이렇게 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계속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윗선에 특히 뭐 법무장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 이 재판에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윗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뭐 법무부나 아니면 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 여고 규탄을 하는 모습, 윗선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뭐 탄핵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어,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계속 없으니까 음, 뭐 이제 좀 도발적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야당은 사전 교감설도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에 대해 음, 질문한 게 부적절하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하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왜 자꾸 대통령실과 엮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게다가 음, 우상호 정무수석도 우리는 김만배가 패가 망신하길 바랬다. 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은 정말 억울하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왜 우리한테 자꾸 이것을 연결 짓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막 민생 문제나 또 주요한 이 내란 종식을 위한 공직 사회를 기강 바로잡는 그런 얘기만 나눴을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반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뭐라 해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기조라 할까요? 어제 음, 생중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에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모두 발언 붙여보고, 뭐 이런 음, 것들은 이전에도 생중계됐는데, 네, 이번에는 일반 안건 심의나 의결 과정도 거의 다 공개됐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항목, 네, 과정 등을 투명히 공개하는 어떤 대통령 철학이라는 평가가 대변인한테서 나왔고요. 음, 내용도 좀 방대했습니다. 아, 약 1시간 30분 가량 됐는데 법무부 혐오 표현 관련 대응 방안 보고도 있었고 음.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경제성장 전략 관련 보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 다 지켜봤는데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불법 현수막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당의 이제 혐오 현수막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꼬집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노력해야 되고 특히 여기에 대한 뭐 대책 마련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말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진핑 장기식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조심, 이런 이상한 표현들, 네. 상중 표현 및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원외 정당이 있습니다. 음. 박주민 의원이 이런 현수막을 제작 게시한 정당 대표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 출신이자 음.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통령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음. 종교단체와도 연관이 있다는 설이 있더라라고 어제 회의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정당 현수막이 다른 현수막이랑 같이 이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지 걸 수 있었는데 네.
2022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게 어허. 이제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였는데 이거를 완전 왜곡해서 지금 네.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상한 표현,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을 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음. 보도를 보면은 현재 논란이 된 정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대통령이 아예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면 법을 음. 다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특정 정당의 혐오 현수막 이 문제. 이거 혐오 또 어떤 특정 사람들 또 이 세력들을 비난하고 맹목적인 이 비판에 비난을 낳게 되는 그런 현수막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 내용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박주민 의원이 좀 여러모로 보람을 느끼는 국무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음.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대통령이 혐오 표현 처벌 위한 형법 개정 때 포함해서 처리하자 사실 음. 적시를 했는데 왜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 가지고 형사 문제로 다퉈야 되냐 뭐 이렇게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표현의 자유, 진실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음. 선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뭐 안표 행위, 가진금 대폭 강화, 네. 뭐 개미들을 위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계획 마련, 뭐 이런 음. 세세한 주문들이 눈에 띄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박주민 의원 잠시 뒤에 9시부터 저희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또 뿌듯한지 기분이 좋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정 연휴 이제 전까지 내란 가담 공직자를 속아내는 TF 이걸 통해서 후속 조치까지 해 나간다. 이런 목표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모습 이것도 좀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정리를 해보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 때 국방부의 계엄 연루 군 승진 대상자들이 네. 추후 발각되면은 취소해라 승진을 뭐 음. 이런 주문을 한 바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12.3 내란 당시에 저는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냐 안 음. 했냐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포 경찰서장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상 출범할 때만 해도 빠르게 내란 가담자들을 솎아내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 실상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내란 재판도 지지부진하고 뭐 특검 수사가 빠른 것도 아니고 이러다 음. 보니까 내란에 가담하고도 알게 모르게 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네. 승진까지 노리는 케이스들이 공직 사회에 있는가 봅니다. 그 음. 때문에 이제 분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TF를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음. 안 그래도 정부 출범 후에 예상보다 좀 정부의 어떤 인사가 늦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대로 조사해서 아하.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뭐 특검 수사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인사들 위주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란에 동조했던 그런 인사들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는 각 부처 뭐 군, 검, 경, 뭐 법무부, 행안부 등등에서 각 부처에서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공직사회 기강 문제 또 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나왔습니까? 네, 총리실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의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요.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지고요. 네. 이후에 이제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서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음, 조사 대상은요, 뭐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네. 독립기관을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이 음, 가운데 이제 군, 검, 경, 그리고 국무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네. 뭐 이런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음, 그래요. 차근차근 내란 종식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열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일정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간은 균형 성장 통합이죠. 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립니다. 음.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뿐 아니라요. 네.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향,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강화 방안 등이 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해서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오찬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이고 어제 거회가 국무회의 생중계됐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건강 다 이제 회복을 많이 한 모습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경태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컨디션을 완전 회복하셨죠. 네. 앞서 그 국무회의가 전 과정 거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다라고 하는데 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무위원들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제 네. '대통령이 컨디션이 회복됐구나. 그래서 인제 또 한번 발동을 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 긴장 많이 해야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한 모습 저희가 또 화면을 만나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일정도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이 내용 결과 내일 또 이경태 기자와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이경태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